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시경제라던가 아마존과 같은 저평가 기업 또는 쇼피파이나 캐터필러와 같이 옵션이 연계된 저평가 기업들의 분석은 물론 원유 펀더멘탈과 채권 그리고 유동성 데이터 등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이렇게 개별 기업에 대한 질문 또한 카페를 통해서 받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서 탑다운 그리고 버텀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신서학개미 멤버십에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1.16% 떨어졌고 S&P 500은 0.45% 정도 하락하는 등 꾸준히 이렇게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부터 계속 분석드렸습니다만 S&P 500이나 나스닥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펀더멘탈에 기반된 상승이 아니라 빅스의 지표가 워낙 낮은 나머지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낮고 콜옵션을 거래함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저렴하기 때문에 콜옵션의 물량으로 주가를 높인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주가가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콜옵션의 증가된 물량에 의해서 올랐다면은 반대로 빅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콜옵션의 물량이 하락하면은 주가도 이렇게 하락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리 멤버십 분들께도 빅스에 관련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차트는 falling wedge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머지않아 빅스는 반등을 할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빅스는 어제 약 6%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falling wedge 패턴이 형성되면서 빅스가 한 차례 올랐으니 상승은 단순히 6%에서 오른 것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빅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나스닥을 비롯해서 S&P 500도 하락을 해줬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S&P 500 대비해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준 이유는 S&P 500은 이번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JP모건 콜러 익스파이레이션이 4230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4230의 콜옵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S&P 500의 주가가 4230 이하로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지선 역할을 할 것이고 그에 반해서 나스닥은 JPM 콜러 익스파이레이션 부분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S&P 500에 비해서 더 크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JP모건 콜러 익스파이레이션이 S&P 500 4230에 잡혀있긴 합니다만 이마저도 펀더멘탈에 근거된 지지선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벤트성 지지선이며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드리는 콜월과 풋월의 현황을 보시면은 콜월이 4400 심지어 4500까지도 높아졌지만 순식간에 4320까지 조정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기준이고요. 오늘 기준은 이 영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콜월에 있어서 여기 4320이 유지되거나 혹은 하락한다면은 추후에 JP모건 콜러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가 끝나면은 4320 아래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등의 펀더멘탈인 거시경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2022년의 하락장을 무마시켜줄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 오기에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6월 30일날 발표될 PCE의 지표를 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FOMC 회의 때 연준은 Core PCE가 2023년 말까지는 3.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준의 그러한 목표치를 실제로 달성하려면 5월달에 Core PCE month over month가 예상대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의 Core PCE month over month는 매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대 0.2%에서 0.3%의 성장률을 만족해야만 이렇게 3.9%의 Core PC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높은 수치가 나와버린다면 3.9%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정말 힘들어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는 정말 Core PCE month over month가 앞으로 매월 0.2에서 0.3% 정도를 유지해 주냐입니다. Core PCE는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해서 평균 0.36%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2020년 12월부터는 평균 0.39%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러한 평균 성장률의 수치가 유지된다고 보수적으로 본다면 연준이 바라보는 Core PCE는 2023년 말 안에 3.9%를 달성하기에 정말 쉽지 않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Core PCE가 3.9%를 이룰 수 있느냐 마냐를 가늠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6월 30일 날 발표될 PCE 지표들은 어떻게 기관들로부터 예측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CE 지표가 발표된 날 컨센을 보시는 것처럼 4.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블룸버그와 클리블랜드는 Core PCE가 컨센을 부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까이 수치를 보시면은 클리블랜드는 4.6%를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쪽에서는 4.57%를 보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PCE month over month에서 0.2에서 0.3%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수치를 기록해준다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Core PCE 3.9%라는 가이던스는 깨질 가능성이 연말에 높겠습니다. 그냥 헤드라인 CPI가 4.0%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고 봐야 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원유 펀더멘탈을 살짝 짚고 넘어가 보자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원유 섹터 분석을 매일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원유 섹터를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CPI가 연 기준으로 4.0%까지 하락한 이유는 순전히 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 하락한 유가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유가가 반등을 할 경우에는 헤드라인 CPI는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를 보겠는데요. 한때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가파른 하락을 이어나갔던 이 지표의 기울기에 있어서 점점 그 기울기가 이렇게 원만해지고 있음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고점이 과거의 기울기에 맞춰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점들이 한층 더 높아진 상태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SM Manufacturing Index와 방금 제가 보여드린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는 서로 높은 상승기를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이미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는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ISM Manufacturing Index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유가는 ISM Manufacturing Index가 이렇게 꾸준히 하락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였고 이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ISM Manufacturing Index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커머디티 인덱스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준다는 것은 ISM Manufacturing Index에서도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더 인플레이션한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SM Manufacturing Index가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커머디티 인덱스에서만 보여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원자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China Credit Impulse를 보시면은 머지않아 ISM Manufacturing Index가 반등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China Credit Impulse의 지표는 ISM Manufacturing Index를 대상으로 약 12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에 있어서 벌써 이미 반등이 나왔습니다. ISM Manufacturing Index는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지표대로 움직여준다면 ISM Manufacturing Index는 반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유가 상승과 함께 환경이 더 인플레이션한 방향으로 기울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헤드라인 CPI가 상승하게 된다면 연준은 예고한 대로 2023년 이내에 금리를 2번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이미 포지셔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채권 쪽은 6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금리를 이미 11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5.34%에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분명 5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금리는 8월달에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쉬지 않고 분석드린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함을 보여주자 채권 시장은 최종 금리를 3개월 후인 11월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식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적어도 올해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록색 지표가 주황색 지표의 흐름에 맞춰서 국채금리들도 조정이 되었고요. 이것 외에도 분석드릴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었는지라 나머진 텔레그램에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